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5번까지 16년도 3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인 전기기기 관련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6번서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16년도 3회차도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15년도 80문제, 16년도 60문제 해서 총 140문제를 여러분들 학습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유튜브 채널 일렉트릭 아이디어 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카페에서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자격증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교육한 자료를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블로그는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업로드 해놨어요. 기술사 자료서부터 실무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세차 관련된 거. 제가 세차를 좋아하거든요. 차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경영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거, 4차 산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회계나 재무 관련된 내용들도 용어 정리 정도 수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제가 다양한 내용들을 업로드 해놨어요. 아마 이게 조회하다 보면은 제 블로그에 한두 번씩은 다 전개하시는 분이라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실무를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도 엔지니어로서 기본이지만 실무도 기본이 돼야 되고, 이 실무의 기본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가치 있는 엔지니어로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여러분들의 기술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자격증이 수십 개 가지고 있어도 실무 경험이 없으면 현장에서 차단계 조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는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제 강의 영상은 실무 기반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가 부족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저와 함께 간접적으로 체험하시고 자격증 공부도 하시고 실무 경험도 간접적으로 느껴보시고 하는 그런 자격증 시험 공부 방법입니다. 서두가 좀 길었고요. 지난 시간까지 빠르게 문제답 알아보고 36번서부터 40번까지 5문제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년도 4회차까지 마무리되면은 17년도 1회차서부터는 10문제씩 나간다고 했고요. 지금 저도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우리 큰애와 공부하고,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교 입시를 이제 포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학과가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포기하고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왔고 이제 아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십시오. 사람이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추는 거야. 이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21번 문제. 고장 시 불평형 차전류가 평형 전류의 어떤 비율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답은 4번 비율차동 계전기. 22번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죠. 전기자 반작용이 크답니다. 이거 작다가 원래 맞는 거죠. 23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다이오드는? 정전압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24번 변압기의 철심의 실제 철의 단면적과 철심의 유효 단면적과의 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점정률. 25번 탄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답은 1번 반발 기동력. 26번 직육의 파권에서 극수에 관계없이 병렬 회로수 A는 얼마인가? 답은 2. 27번 변압기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답은 3번 절연 내려. 이 문제 난이도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 두 개는 이제 많이 이렇게 풀어봐서 알지만은 아리까리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답은 얘예요, 얘. 28번 주파수 60Hz를 내부 발전용 원동기인 터빈 발전기의 최고 속도 RPM은 답은 3번 3600rpm. 공식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답 나오는 겁니다. 여기 극수가 안 주어졌지만은 최대 속도라는 조건을 가지고서 국수는 2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동기 발전기는 가장 최대 속도가 되고 실제 현장에 실제 발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기 발전기도 전격 속도가 3600으로 운전을 돌고 있습니다. 29번 직류 전동기의 최고 절연 저항값은 답은 1번이라고 했죠. 30번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면은 무효순환 전류지만 현상이 아니라서 여기서 제일 나타나지 않을 아닌 것은 동기와 전력이 생긴다가 답입니다. 문제 끝까지 읽어 보셔야 돼요. 31번 이런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틀려요. 이런 문제는 낚시질 문제라고 해서 현상만 딱 공부해 가지고 이거 무효순환 전류인데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것을 읽은 사람은 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가장 많이 아마 체크가 될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은 낚시질 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31번 변압기의 권수비가 60일 때 2차 측 저항 0.15옴이다. 이것을 1차로 환산하면 몇 옴인가? 이거 우리 계산했을 때 365옴이었죠? 요 공식 가지고 요거 R1은 A 자승 R2를 가지고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65옴. 32번 전압 변동률 입술론 식은 요건 뭐예요? 답은 1번이죠?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저와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까지 15년도 1회차서부터 지금 회차까지 해서 진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식은 꼭꼭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33번 69, 36 슬롯 삼상 동기 발전기의 매상당 슬롯은 우리가 36을 6 곱하기 3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요거 34번 주파수 60Hz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 3% 회전수 1164 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전동기 국수는 요 국수는요 그냥 이게 우리가 뭐 기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면 그냥 이게 동속도 구하는 공식 가지고 이 ns가 아닌 n을 집어넣고 계산해도 대충 6.1 나오기 때문에 얘 골라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 골라도 되지만 만약에 실제 이거를 내가 적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슬립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변형해서 동기속도를 구한 다음에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극수를 구하면 정확히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게 응용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답은 2번. 36번 그램의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에 의해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가 K는 K, 파이, V 빼기 IRA인데 이 회로에 사용하는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은 얘는 전원이 걸려 있고 전동기가 있고 여기 뭐 저항도 없고 뭐 계좌도 없고 주파수는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압제어죠. 전압제어법. 이제 오늘의 문제입니다. 36번 계좌권선이 자속을 만들어지는 계좌권선이 전기자와
접속되어 있지 않은 직류기는, 여기서는 직류기도 우리 계좌건선 연결되어 있고 분권기도 복권기도 다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타여자만 그 전기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시고, 여기 뒤에 보면은 직권전동기 같은 건 계좌가, 여기 계좌가 아마추어에 연결되어 있고, 어디야, 분권전동기도 아마추어가 연결되어 있죠. 얘도 연결되어 있죠. 복권도. 근데 얘는 어떻게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타여자 전동기 separatory excited motor. 그래서 답은 아까쯤에 여기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앉는 것이에요. 앉는 거. 37번 대전류 고전압 나왔다 하면은 IGBT. 요거 실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발전소에 그 UPS와 DC 배터리 차저에 IGBT 소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류 고전압의 전기량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 소호형 소자는 IGBT다. 여기 IGBT 한번 보고 갈게요. 고전류 밀도화 가능, 스위칭은 얘가 빠르게 이게 스위칭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다이오드 같은 게 종류작용하고, FET 같은 경우는 전기장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하고, 트라이액은 3단자, 교류에서 사용 가능 3단자 쌍방향 사이리스터다. 이것도 문제 나왔었죠. 그 다음에 SCR도 문제 나왔었죠. 일반적인 사이리스터 게이트 신호로 온오프, 그 외부 회로 피로, 게이트 턴오도 문제 나왔었죠. 이거 자기 소호 능력이 있냐 없냐인데 얘도 있죠. 여기는 지금 자기 소호가 되는 게, 일단은 얘만 여기서 대전류 고전압이기 때문에 얘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SCS도 4단자, 여기서 다 단자수가 다이오드 2단자, 얘는 4단자, 다이액 2단자, SSS 2단자입니다. 이거 다리수도 다 외워놔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4단자가 SCS 이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IGBT 오늘 나왔고, GTO도 문제 나왔고, 우리 트라이액 묻는 것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나오는 문제들의 보기에서 주어진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나중에 이거는 좀 더 이게 모여지면은 제가 별도로 이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계획대로 19년도 말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지금 회사 일 갔다 오고 나서 술 먹고 나서도 이론 정리하고 이러고 자고 있어요. 예, 좀 피곤은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한두 명이라도 제 영상을 보셔서 그 사람이 저와 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저는 정말 땡큐입니다. 그거로 저는 만족해요. 뭐 이거 유튜브 찍어서 제가 시간 대비해서는 사실 제가 몸값이 그래도 좀 나가는데, 이거 찍어 가지고는 사실 저 유튜브에서 하루 그 비용이 한 100원인가 그렇게 나와요. 이게 저 유튜브 저기 뭐야, 애드센스도 제가 스튜디오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금액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영상이 재미없긴 하나 봐요. 그래도 저는 갑니다. 예. 37 IGBT. 나중에 저와 이렇게 뭐 제 영상을 보고서 좀 뭐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어떤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또 답변도 드리고, 또 필요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안 돼. 저도 학교 공부 중에 있어 갖고 만나기가 어렵지만은 나중에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저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교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동기,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게 슬립 S, 여기 기동대, 여기가 이제 그 우리 스테이블하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인 거고요. 그죠? 여기는 non 스테이블한 지역 쪽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 토크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저항값을 이제 바꿔줌으로써, 그래서 토크도 여기 변화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건 뭐예요? 비례추이죠. 비례추이는 어디에 들어가요?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만 들어가죠. 이 곡선 나왔다 그러면 삼상 유도전동기입니다. 답은 38번의 답은 4번입니다. 39번 1차 권수 6,000, 2차 권수 200인 변압기 전압비는, 이거 권수비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게 1차 권선을 2차 권선으로 나눈 값이 권수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 0 지우면은 60에 2가 남고 반을 나누면 30이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요 권수비, 요 식은 다 외워놔야 돼요. 이 권수비는 그 N2분의 N1, V2분의 V1, I1분의 I2, 이게 I1과 I2는 뒤집어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V1, I1과 V2, I2가 이퀄이 되잖아요. 이퀴벌런트가 되잖아요. 그죠? 동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임피터스나 저항은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Z2분의 Z1, R2분의 R1.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거 외우시고, 요거 환산하는 거 요거 외워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 번 써봐야 돼요. 그만큼 건반장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 풀 적에는 반드시 풀어봐야 되고, 외워놔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 실제 변압기를 1차측 전압과 2차측 전압을 가지고 권수비를 구하고,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답이 실제.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공식만 외워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 거로만 하지 말고, 이 현장에서 이거를 내가 뭐 했을까? 권수비를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단계가 아니겠지만은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정해진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답은 2번입니다. 30.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전격 전압이 V에, 그다음에 출력이 P, 그 다음에 1차 전류가 있고요. I1인데 이게 대문자로 이거 커져가지고 조그만 겁니다. I1. 그 다음에 역률이 코사인 섹타 하면 효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원래 이거는 사실은 좀 쉬워요. 이거는 P는 루트 3 V N I1 코사인 섹타에 엔타가 붙거든요. 그래서 엔타를 바깥으로 빼면은 P가 위로 올라오게 되고, 이 P가 여기처럼 위에 올라오게 되고, 루트 3 VN I1 코사인 섹타로 이렇게 남죠. 그죠? 여기 P가 앞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 공식과 똑같은 거 찾으면은 루트 3 있는 거 중에 밑에 있는 거 요거네요. 답이 3번이네요. 이거는 우리 어디죠? 이게 전동기에서는 이게 효율 관련된 것도 보여지만 변압기도 요 비슷한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년도 3회차 40번까지 40번까지 여러분들과 이제 풀어봤어요. 그래서 10년도 3회차는 이제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16년도 3회차 레벨 2 3회 반복을 여러분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년도 4회차가 되면은 4회차 되고 이제 4회차 끝으로 이제 17년도 1회차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도서관에서 16년도 1회차 이제 좀 이제 좀 자료 만들고 PPT 자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와서 영상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17년도 1회차서부터는 이제 진도가 이제 10문제씩 나가기 때문에 이제 정신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년도 3회차와 4회차 때까지만이라도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좀 훑어보고 반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지 않고 이게 좀 필요한 것들만 찝어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못 쫓아오고 또 흥미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은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은 걸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씩 뭔가 달라.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그 CBT 시험으로 보든 뭐 손으로 뭐 써서 보든 지간에 일단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요거를 어떻게 공식을 돌려가지고 계산할지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꼬아서 놔더라도 완전히 신경향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식에서도 아까쯤에 제가 이게 입력 전력이라고 말고 그냥 출력 전력이라고 P라고 보면은 루트 3 VN I1 코사인 섹타에 엔타가 붙어요. 엔타를 붙으면 이렇게 변형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1차 쪽에 I1을 구하라고 해서 구한다. 그러면 n이 다시 이 밑으로 내려가고 I1만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격 전압을 구한다. 그러면 전격 전압이 여기 오고 엔타는 다시 그 I1은 다시 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변수들이 변수들이 나왔을 적에 그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한다면 지금 저와 함께 지금 140문제를 15년도 4회차서부터 1회차서부터 3회차까지 140문제를 저와 함께 지금 푸셨잖아요. 그 정도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보면은 전기기기 반 이상 맞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9년도 끝나고 이 내용들을 좀 더 심화 있게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거의 제가 보기에 그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6개 이상 맞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전기설비 했을 적에도 전기설비 그 15년도서부터 19년도까지 했었는데 거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공부하고 좀 이게 가지가 있는 것들은 좀 가지도 설명하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풀어도 거의 18개 이렇게 맞아요. 이제 전기 이론도 제가 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시면은 지금 이것만 돌려서 보시더라도 문제가 변형돼서 오더라도 크게 바뀌는 것들이 없어요. 왜? 뻔하니까. 그런 것들만 알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